우리는 보통 빚을 단지 숫자로 생각합니다. 화면 속 잔액, 스프레드시트의 마이너스 표기. 그런데 신용카드 고지서 때문에 밤잠을 설치해 본 적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빚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지 대역폭을 갉아먹는 세금입니다. 심리학 연구는 만성적인 빚을 지고 있으면 기능적 지능지수가 최대 13점까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빨대 하나로 숨 쉬며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빈곤한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 질식당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생존 모드에 들어간 뇌는 단기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소 상환만 하고 공황에 빠지고 기적을 기다리며 안전한 선택만 하죠. 하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무거운 바위가 사실 연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법이 아닙니다. 연금술입니다. 나쁜 빚을 부의 루프로 바꾸는 방법을 말하려는 거예요.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우리가 갇힌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금융학에서 말하는 악순환을 떠올려 보세요. 돈을 벌어도 그 일부가 과거를 갚는데 바로 사라집니다. 그게 이자의 정체입니다. 고금리 소비자 대출에 매달 내는 돈은 자유를 위해 쓸 수 있었던 병력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꼬임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인간의 뇌는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를 타조 효과라고 부르죠. 우리는 고개를 파묻고 최소금액 자동이체로 숨기려 합니다. 그 사이에 복리와 시간이 24시간 작동합니다. 이건 나쁜 빚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를 빼앗아가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미래의 노동을 먹어치워 현재의 소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자들은 빚을 피하지 않습니다. 빚을 모읍니다. 다만 그들이 쓰는 빚은 성질이 다릅니다. 세금 혜택이 있고 금리가 낮으며 무엇보다 성장하는 자산에 연결된 빚입니다. 문제는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빚이 게으르다는 점입니다. 소파에 앉아 밥 먹고 집세도 내지 않는 게으른 세입자와 같습니다. 이제 그 돈을 일하게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부의 루프입니다. 부채 재활용이라고도 불리는 전략을 심리적으로 쉽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핵심 작동 방식은 단순합니다. 고비용의 비공제성 빚을 천천히 저비용의 공제 가능 자산 담보 빚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에 1,000만 원의 빚이 있고 금리가 20%라면 그건 매년 200만 원을 갚기 위해 날아갑니다. 그 빚을 없애면 여러분은 사실상 20%의 무위험 수익을 확보한 셈입니다. 세상에 20%의 위험 제로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루프의 첫 단계는 통합과 최적화입니다. 출혈을 멈춰야 합니다. 무이자 기간 카드 잔액 이전, 저금리 개인 대출, 집값 담보를 활용한 대환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빚을 갚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이지 않죠. 몇 달 뒤 빚이 슬금슬금 돌아옵니다. 이유는 계산은 고쳤지만 시스템은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의 루프는 빚을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의 루프는 여러분이 확보한 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재투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빚의 비용을 낮춥니다. 둘째, 이자 낭비로 사라지던 돈을 확보합니다. 셋째, 그 돈을 자산에 투자합니다. 넷째, 자산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섯째, 그 수익이 남은 빚을 더 빨리 갚는 데 쓰입니다. 선형적으로 끝까지 청구서를 내는 구조를 돈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플라이휠로 바꾸는 거예요. 설계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제가 인지 대역폭 해방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잔혹할 정도로 솔직한 목록을 만드세요. 가진 모든 빚을 적으십시오. 잔액만 쓰지 마세요. 금리까지 적으세요. 그 퍼센트가 여러분 재정 엔진의 드래그입니다.
연 24%짜리 카드는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 다팁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폭풍 같은 방식, 즉 어벨렌치 방식입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전력으로 공격해 먼저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비용을 지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심리입니다. 빠른 승리가 필요하면 눈덩이 방식으로 가세요. 잔액이 가장 작은 빚을 먼저 없애서 도파민을 얻는 겁니다.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인지 대역폭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빚을 없앤 뒤 두 번째 단계인 재활용으로 넘어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해방했다고 칩시다. 이전에는 그 돈이 카드사로 흘러갔습니다. 여분의 현금 흐름이 생겼을 때 첫 반응은 쓰는 것입니다. 외식, 쇼핑, 휴대폰 결제, 그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돈이 부의 트리거입니다. 이미 내던 지불액을 그대로 자동화에 재투자하세요. S&P 500 지수 ETF, 고수익 예금, 아니면 주택대출 원금 추가 상환에 넣으세요. 과거의 나에게서 빌려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이 성장하면 담보가 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더 큰 것을 사지만 원래 자산은 계속 성장하게 놔둡니다.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입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레이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합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빚으로 자산을 샀는데 그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계가 통제 불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과 절제, 규율이 필수입니다. 카드를 낮은 금리 대출로 통합했는데도 카드를 계속 쓰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부의 루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학적 해결책으로 행동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 자본 배분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쁜 빚을 부의 루프로 바꾸는 건 마법이 아닙니다. 강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일입니다. 돈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는 대신 여러분의 정원으로 다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시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몇 달은 바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순간, 과거를 위해 지불하던 습관을 멈추고 미래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안개가 걷히고 인지 대역폭이 돌아옵니다. 숨이 트입니다. 이제 바위를 밀어내는 시간을 끝내고 창문을 세우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머니 스케치에서는 숨겨진 돈의 시스템을 매주 분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